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제가 영역별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영역과 이 항목에 관련된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라고 해서 좀 간추려서 평가 방법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평가 지표를 영역별로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추려서 평가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가 방법은 관찰 방법이 있고 면담 방법이 있고 기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찰은 우리 보육 환경이 어떤지, 그 다음에 보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상호작용,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련된 것을 관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평가자가 현장 평가 날 어린이집에 와서 등원에서 하원까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보육 과정은 어떤지, 상호작용이 우리가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인지, 또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선생님이 격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또 면담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평가자가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원장님과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자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질문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역별로 생각해보기라든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영유아들의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이 연계돼서 수립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평가 지표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담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기록물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서는 축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우리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굉장히 많은 기록물을 봤는데, 우리 이 2024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는 기록물을 굉장히 간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 기록이라든가 보육 일지라든가 또 교육안이라든가 또 부모 상담을 했던 이런 어떤 종류로 아주 간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지표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요구되는 관련 기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미에 어떤 기록물을 보게 되는지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평가 당일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평가 당일이 이제 공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이다라고 예를 든다라면 그 전날에 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모두 준비를 해서 평가자가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화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원화 명단을 출력을 해서 현재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화 명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린이집에 실내외 배치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실제적으로 인가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가받은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보육실이 있다라면 실제적으로 그게 보육실로 인가받은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내외 배치도
배치도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실내외 배치도와 맞지 않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 우리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등원해서 간식을 먹고 또 실내 놀이를 교실에서 몇 시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하루 일과표라든가 일일 보육 계획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줘야 됩니다. 또 우리 보육교직원의 경력과 관련된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경력증명서,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보육교직원인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은 받기는 했는데 수료증이 없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받은 수료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 평가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 수료증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미리 챙겨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평가 지표 관련 문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육 계획안이라든가 보육 일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 평가 지표 관련 아주 간소화한 그런 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당일날 이 서류들을 보고 교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표를 보다가 필요한 서류를 봐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한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필요 이상의 서류는 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가 방법은 이렇게 영역별로 항목별로 관찰이다, 면담이다, 기록이다. 또 요 항목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또 요 항목은 관찰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각 영역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놨죠. 우리 매뉴얼에 다 써놨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축약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가 지표는 6영역에 15개 항목이 있다라고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역에 따른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영역은 영유아 중심의 일과 운영입니다. 그래서 1-1은 영유아 중심 일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우리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이라든가 아이들의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루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지 이것도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개별 영유아의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을 존중해서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지 이렇게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루 일과의 충실한 운영은 우리가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관심사의 놀이 특성이라든가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또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을 존중해서 하루 일과를 잘 운영한다라고 관찰로 면담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의 1-2는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요구라든가 신체 리듬에 맞추어서 일상생활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등원 시에 선생님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식사와 간식 시간에 영유아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영유아의 배변 경험이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영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귀가하도록 선생님들이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든가 규칙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약속과 규칙을 영유아가 지킬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격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은 모두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등하원 우리가 모두 등원에서 하원할 때까지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따뜻한지 편안한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모두 관찰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때 잘 지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영역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2-1에는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과 운영은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 영유아가 실내에서 자연이라든가 계절, 날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또 우리가 영유아의 놀이를 구성을 할 때는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공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융통성 있게 놀이 공간을 넓혀주기도 해야 되겠죠. 또 영유아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면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유아의 놀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을 해서 실내외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 장애 영유아가 있다라면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이라든가 특성 또 발달 수준의 적절한 시설이라든가 보조기구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2-1의 우리 항목에서는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2-2는 배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자료로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또 영유아의 놀이라든가 연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영유아의 성이라든가 신체적 특성 그리고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아이들이 존중할 수 있는 놀이라든가 활동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원을 잘 해주고 있고 배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면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영역은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입니다.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에서 3-1은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입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을 잘 경청하고 또 있는 그대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영유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영유아의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면서 경험이나 배움을 지원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영유아의 성이라든가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관찰과 면담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는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영유아들이 이 서로의 관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영유아 또래 간의 소통을 통해서 경험이 이루어지고 또 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영유아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4영역은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입니다. 우리 4영역에서는 우리 1영역, 2영역, 3영역에서는 저희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졌는데 4영역은 이제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찰 및 실행 계획에서는 영유아의 놀이라든가 활동,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해서 영유아의 경험이라든가 배움을 기록해야 되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5세 유아의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라든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겠죠. 또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 진단을 통해서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이라든가 또 수준을 고려해서 놀이라든가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찰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지고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록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4-1 관찰 및 실행 계획에서 보는 우리 서류, 다시 말하면 문서, 기록물은 바로 보육일지입니다. 예, 놀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어떻게 놀이를 지원할 것인지 기록이 남아져 있어야 되겠죠. 월간이나 주간이나 일일 보육 계획에 우리가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장애 영유아가 있다라면 장애 영유아 개별화 교육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서류는 현장 평가를 기준으로 1개월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4-2는 보육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 과정 평가에 관련된 4-2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보고 그다음에 기록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육과정 및 평가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영유아의 특성과 또 영유아들의 어떤 변화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인 평가가 관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연 2회 이상 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총평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 결과는 우리가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되어줘야 되고 또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영유아를 이행하는 자료로 또 활용이 돼야 되고 또 이 평가 결과는 부모 면담을 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록물을 보게 되고 관찰을 하게 되고 면담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4-2에서 보는 문서도 보육일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 영유아 평가에 관련된 영유아 평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찰로 거의 대부분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놀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 관찰 기록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연 2회 이상 우리 총평이 남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1과 4-2에 있는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에는 우리가 관찰과 기록과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5 영역입니다. 5 영역은 우리가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련된 영역이죠. 그래서 5-1에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원장님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에서는 면담과 기록물과 관찰을 모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원장님의 어떤 보육 신념을 가지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면담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원장님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우리가 토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영유아의 특성이라든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운영 계획에 수립을 하는지 그리고 그 수립된 계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록물과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배려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의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을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보육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고요. 또 어린이집은 가정과 원활하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록물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담 내용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준비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원장님의 보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과의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갈등 사항은 뭐 경험이 있는지, 또 그런 갈등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물어보겠죠. 또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님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3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량 강화를 위한 그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직무 교육이라든가 승급 교육이라든가 기타 역량 개발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라는 뭐 이수증이라든가 또는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물로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담할 때 또 우리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또 원장님은 교사의 상호작용 등에서 관찰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로 우리 기록물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물이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담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은 교사와 역류 간의 상호작용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하나요? 네, 관찰을 했다라면 어떻게 지원했나요? 라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면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는 이렇게 기록과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O 영역인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는 기록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6 영역은 우리가 건강 및 안전입니다. 그래서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6-1에 실내외 공간의 청결, 그 다음에 쾌적성, 네, 우리 보육실 공간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되는지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6 영역은 평가자가 모두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6-1에 실내 공간의 청결, 쾌적성 관찰로 이루어지고요. 6-2의 급간식 운영이 적절한지 관찰로 이루어지고요. 6-3의 실내외 공간이라든가 시설 설비 안전한 관리, 이 부분도 관찰로 이루어지고요. 또 역류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관찰로 또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실의 공간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되는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실내외 공간이 우리가 쾌적해야 되고, 예,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놀이기구라든가 놀이감, 화장실 이런 공간들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물기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잘 우리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2에 이제 급간식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는지, 그리고 이 식자재가 보관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식자재가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생적으로 우리가 보관이 되어줘야 됩니다. 식자재 구매 보관, 그 다음에 조리실 공간의 어떤 청결,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리라든가 배식 과정이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관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리실의 공간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 그래서 이것도 관찰로 이루어지죠. 우리 조리실 공간, 주방, 식기류 세척이 잘 되어 있는지, 특히 도마와 칼, 네, 우리가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방에 우리 조리사가 조리하는 과정을 우리 평가자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 간혹 우리 조리사가 평소에는 이 도마와 칼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다가 당일날, 평가 당일날
육류를 자르고 채소를 자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네, 같이 써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조리사에게도 특별하게 더 강조를 해서 맡은 바 소임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또 우리 조리 배식 과정이 청결해야 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조리 시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우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조리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식 과정이 청결하고 또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실내외 공간이라든가 시설 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자, 우리 먼저 보육실과 실내 공간,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대문과 현관문에 개폐 장치가 있는지, 2층 이상의 창문에 창문 보호대가 있는지, 가구라든가 설비가 파손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가 있는지, 날카로운 경우가 있다라면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설비라든가 적재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활동 공간과 분리되어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또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 뭐 교사실이라든가 또는 주방, 또 이런 것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놀잇감, 놀이기구,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놀잇감의 크기라든가 형태, 재질 안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파손된 곳이 없어야 되겠고, 또 위험한 물건이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좀 비상사태용 시설 설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사태용 시설 설비, 뭐 경보시설, 소화시설, 대피시설 이런 것들이 항상 작동하는지 관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혹시 설치된 모든 그 가스 누설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전원이 켜져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 모든 보육교직원이 비상시설 설비의 위치라든가 실제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층에 우리가 분말 소화기가 갖추어져 있는지 이거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각 층에 분말 소화기가 갖추어져 있나요?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돼 있고 소화 약제가 충분하고 혹시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네, 정상 범위는 어디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6-4에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등원에서 아이들이 하원할 때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우리 보육교직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성인의 안전한 보호하에 어린이집 일과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즐거운 경험 속에서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나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과 중에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하는지, 특히 바깥놀이 나갔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의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지, 네, 이런 것들도 우리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지죠. 선생님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들한테 면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유아 인계 과정에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서 출석과 기가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도록 안내하나요? 또 선생님은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영유아 학대가 의심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뭐 아이들이 뭐 멍이 들었거나 뭐 상처가 났다거나 또 뭐 명확한 사유 없이 아이들이 무단 결석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네, 이거는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또 보육교직원은 비상시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숙지하고 실행하는지, 또 모든 영유아는 비상시에 피난 대피를 도울 보육교직원이 지원되고 있는지, 지정되고 있는지, 이거를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아프거나 뭐 질병에 걸려서 아이가 또 사고로 다친 아이가 있다라면 어떻게 지금 대처할 것인가 라고 아마 물어볼 거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전화라든가 문자로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우리 해열제를 먹일 수 있을까요? 또 먹인다면, 먹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아마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상시 피난 대피라든가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선생님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픈 아이 지침 실행해야 되는지, 꼭 여러분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우리가 안전한 그런 안전 요건을 우리가 갖추어서 관리하는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하원 차량 운행할 때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 외에 우리가 동승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인, 원장님이나 뭐 교사라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에 동승한 교사, 뭐 원장님이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를 착용한 후에 차량을 출발하는지, 그리고 차에서 다 내렸을 때 전 좌석을 선생님이 다 확인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차하는지, 우리 예전에 아이들이 하차하고 난 다음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뒤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내려서 결국 그 차 안에서 아이가 질식사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버튼을 꼭 누르고 하차하도록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관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모든 영역에 관련된 우리 영역과 항목에 따라서 평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1영역의 영유아 중심 일가 운영에서 일가의 충실한 운영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은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이 영역의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에서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이나 운영은 관찰로도 이루어지고 또 면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2는 우리가 배움을 위한 자료 공간이 자료 제공이 잘 되고 있는지 관찰로도 하고 면담으로도 이루어집니다. 3영역의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에서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3-2의 영유아 또래 간의 상호작용 격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4영역의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네, 우리가 관찰 및 실행 계획은 관찰과 면담과 우리가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4-2의 보육과정 평가에서도 관찰, 면담,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영역의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의 5-1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원장님의 리더십은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5-2의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은 관찰, 면담,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5-3의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는 면담과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록물은 4영역과 5영역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6영역의
건강 및 안정은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과 쾌적성은 관찰. 그다음에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은 관찰. 실내외 공간 시설 설비의 안전한 관리는 관찰과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는 관찰과 면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록물은 4영역과 5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영역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에서 보는 이 기록물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느냐 하면요. 보육일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육일지는 여러분들 놀이도 기록이 돼야 되지만 놀이 지원 계획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또 월간이나 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영유아 평가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장애 영유아가 있다라면 장애 영유아 개별화 교육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5영역의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방법 중에는 또 기록물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기록물은 바로 어린이집 운영 계획입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 계획 안에는 연간 보육 계획안을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개별 면담 기록이 연 2회 있어야 됩니다. 또 교육 관련 기록물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육 관련 기록물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또 우리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된 직무교육, 순급교육과 관련된 이 수료증과 이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 담임 선생님의 상호작용을 관찰을 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에 따른 그 기록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 방법은 면담과 관찰과 기록물이 있는데 우리 이 문서는 4영역과 5영역에 해당되는 기록물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했던 이 평가 영역 항목별로 어떤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관찰과 면담과 기록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